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생각하면 대부분 먼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공짜 없듯이 편한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성들이 국제결혼이나 현지 여성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남성들이 10년 전에 쓰여진 국제결혼 관련 글을 보고 지금의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10년 전에나 가능한 것을 현재에 적용하면 그 국제결혼이 순탄할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남성은 무엇을 잘못했고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재추진을 하면 또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10년 전에 쓰여진 국제결혼 관련 글을 보고 국제결혼을 생각하거나 이제 막 국제결혼한 남성들이 정보를 교환한다는 명분으로 리뉴얼시키면서 서로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국제결혼을 하러 갔다 오신 분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과 현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통 혼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께서는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 2차 방문에서 전통 혼례를 안 한다고 하면 무조건 파혼할 것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파혼을 너무 쉽게 말해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파혼을 하려는 이유를 여쭤보니 여성이라면 한 번뿐인 결혼인데 전통 혼례를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속뜻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고 결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마도 10년 전에나 통했을 전통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여성이나 여성의 부모가 전통 혼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제결혼은 10여 년 전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통 혼례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은 10년 전에 국제결혼이 어땠는지를 모르실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베트남에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번역기라는 어플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베트남어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을 했지만 남녀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거짓말 안 하고 비싼 국제 문자 메시지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사진도 전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했지만 진행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언제든지 원하면 번역기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의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국제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니 중개인과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락을 많이 주고받기에 국제결혼을 제대로 하고 두어 달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면 아내가 본인에게 마음이 있는지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은 아닌지 느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인에 따라 국제결혼을 할 때 결혼 전에 처가에도 안 가보고 영상통화로 장인장모들 분과 인사하고 당일날 결혼식장에서 장인장모 두 분만 딸랑 모시고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기죠. 국제결혼도 결혼인데 스마트폰으로 장인장모 얼굴 보고 결혼을 결정하니 말입니다. 국제결혼도 결혼입니다. 결혼 전에 처가도 가보고 장인장모도 만나보고 그렇게 결정하세요. 현지 여성들이 전통 결혼식을 하지 않으려 할 때 각 여성들마다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가까운 인척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음력 7월 인가는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의 끝자락입니다.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서민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런 사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려면 생각이 유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통 혼례는 결혼 진정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베트남 남부처럼
남성이 전통을 예비용으로 1억 동, 2억 동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성이라면 하기 싫은 전통을례도 할 것입니다. 이유는 아실 것이고, 이 상황이면 이 여성은 결혼 진정성이 충만한 것일까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들이 10년 전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원하거나 보고 싶은 글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만 하면 글이 올라온 날짜를 보고 과거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것을 리뉴얼을 시켜 최신 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최신 글로 올라온 것이니 그것이 현재의 국제결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지요. 국제결혼을 할 때 결혼 진정성이 높은 여성을 만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본인의 조건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국제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에서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나라 남성들입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은 쉽지 않은 것이고, 평생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국제결혼을 빨리 하세요. 국제결혼에 한 번 실패한 분들 중에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초혼만 고집하지 말고 재혼이라도 본인과 살아줄 여성을 배우자로 만나세요. 무리하게 초혼을 찾다가 이상한 여성 만나서 파혼하거나 이혼하며 몸고생하고 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실패하고 재추진을 할 때는 재혼 여성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재혼과 하지. 재혼이 재혼이라는 조건만 빼면 초혼보다 조건이 좋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남편과의 자녀는 중개인과 잘 협의하여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를 하세요. 역지사지만 잘해도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1 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